만파식적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유사의 3회에 거쳐서 쓰여있는 설화입니다. 첫 번째는 기이편 만파식적조에 만파식적의 생산 과정이 나오고 을 통해서 문무왕과 김유신의 우국충정을 드러내는데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탑상편의 백률사조의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 아까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행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제2세계의 입문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그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고 영웅한테 다가오고, 그때로부터 이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 주인공이 영웅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런 과정에서 신물과 그 다음에 조력자 혹은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 이런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그 권력이라든지 평화를 찾게 되는, 괴물을 퇴치하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귀환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여로형 서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판타지나 설화에서는 이 여로형의 구조가 영웅 서사 안에서는 주로 이제 해피엔딩, 어떤 좋은 결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1900년대의 근대의 소설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 여로형 구조를 차용을 하고 있대. 이 여로형 구조가 열린 결말로 가거나, 아니면 그 여로형의 부분에서 그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라 열린 구조에 좀 어떤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정말 성숙인가 아니면 성장인가, 이런 거를 좀 모르는 측면으로 여로형 서사 구조도 좀 복합적이고 복잡해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염상섭 소설가의 만세전. 처음에는 그게 묘지였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 이인화라는 인물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아내가 지금 위독하다라는 전보를 받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기차 안에서 배 안에서 본 어떤 식민지의 어떤 상황, 현실, 이런 것들 보면서, 그것도 일종의 여로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보는 여로형 구조는 굉장히 리얼리티에 있기 때문에 이 판타지가 없는 거잖아요.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오는 불편함, 그 다음에 속상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로형 구조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는 서울의 공간성, 도시성, 그 다음에 1964년이라고 하는 1960년 4.19 끝나고 났을 때 어떤 그 부분,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삭막함, 겨울이라고 하는 어떤 차가운 이런 이미지의 보여주는데, 거기에서의 그 주인공이 안개, 무진에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일들을 겪고 아내의 빨리 돌아오라는 그 전보를,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 전보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일종의 이것도 여로형이거든요. 그리고 귀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설화하고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소설도 이렇게 설화의 기본 어떤 구조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원성왕 편에 완전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는 프롤로그, 이건 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라는 프롤로그, 그 다음에 영웅의 모험담, 그리고 에필로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용과 신물이라고 하는 판타지성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만파식적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지금 보아도 판타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 설화의 양식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우국충정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영웅서사당, 그리고 완전한 어떤 서사 구조를 통해서 용과 신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판타지성을 다 두루 갖춘 하나의 설화의
양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가끔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 1단계 거치면 그 다음에 2단계 내요 3단계 가는 이런 그 구조 안에서 이 만파식적이라든지 아까 목도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한 단계 끝나고 두 단계 끝나고 세 단계 끝나고 그래서 그 여정 안에 단계를 높여가고 나한테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푸는 신문을 통해서 한 단계씩 도약해서 단계를 높아가면서 영웅으로 등극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는 어떤 소비자 혹은 향유자는 게이머가 될 수 있겠죠.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의 어떤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향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만파식적 설화의 원천 컨텐츠성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신령스러운 피리와 현묘한 가야금이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가야금과 피리를 찾는 자에게 1년치 세금을 내리겠다면서 신물을 이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 한번 쭉 텍스트로 읽으시는 게 좀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 불에랑과 이제 안상 이런 그 부분이 포로가 되면서 이때 그 피리하고 가야금이 없어지는 이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대연 살차는 아내와 지극정성으로 백룰사의 대비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홀연 가야금과 피리가 나타나고 불에랑과 안상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집의 목사가 데오라니 들에서 짐승을 쳤고 근데 그때 가야금과 피리를 들고 고향을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도 모르게 꾸러하지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임금과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지극하기가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충효가 들어가 있는 어떤 부분이죠. 라고 하자 스님이 나를 이끌고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안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거기에서 피리가 둘로 갈라져서 안상과 불에랑은 피리를 타고 오고 그리고 스님은 가야금을 타고 여기 와서 그 피리와 가야금을 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이렇게 이러고 있지만 이 안에 이야기를 붙이고 거기에 어떤 그 갈등 구조나 거기에 나오는 뭐 이제 인물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구조,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한국적 판타지 설화의 기본 공식 원형에 만파식적을 한번 대입해 보면 스토리의 부분에서 이렇게 바다 건너 말갈종의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상생애 그리고 모험에서 만파식적이 사라졌다. 큰일 난 거죠. 그럴 때 불에랑에게 임무가 부여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다에 건너가서 불에랑에게 그걸 찾아오라 라고 하는 이 임무 자체가 그러니까 소명 자체가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그리고 임무 부여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너의 개인의 영달이나 행복이 아니라 국가의 소임이다 라는 의무 부분에서 공적인 어떤 책임, 역할, 그러면서 이제 영웅으로서의 등극하는 그런 하게 되죠. 그래서 영웅의 모험이 나타날 때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서 개인의 목적,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국가, 잃어버린 가장 그 중요한 보물인 그걸 찾아야 된다는 공익공존이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실현 극복은 이제 바다 위 항해가 나오고 소명의 완수는 만파식적과 가야금을 회수함으로써 어떤 신물 회수와 평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해피엔딩이 일어나고 이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조력자로 스님 그리고 이때에는 이제 불교적인 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꼭 설화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설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설화의 원형이 지금까지도 계속 초등학교 꼬마들 그림책, 뭐 설화집 이런 데 실리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 부분도 있지만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판타지성을 암에도 불구하고 빠져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꼭 설화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판타지의 어떤 영역에서는
이런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즐거운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캐릭터 이 부분인데요. 만파식적에 등장하는 그 12명, 그래서 3명의 왕과 여러 신하와 그 다음에 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의 불에랑은 귀족, 화랑의 우두머리는 국선입니다. 거기도 그 거타지 설화에서도 국선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전형적인 영웅이 이제 주인공이고, 적대자에 의한 위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럴 때 신물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만파식적에 나타난 인물 유형을 보면 이제 불에랑은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해서 주인공, 그리고 말갈족, 이름은 없지만 어쨌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더군다나 대체하는 이민족이 그것을 이렇게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바다 건너의 그 항해, 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또 실현의 공간이잖아요. 안타고니스트로서 어떤 적재자의 역할을 한다면, 그때 트리타고니스트라고 해서 안상은 절대적인 조력자이죠. 왜냐하면 필이 같이 갖고 그 피리가 두 개로 잘라져서 같이 올 만큼 절대적인 조력자인 역할이 안상입니다. 그리고 신이 원조자라고 해서 그 스님은 이름은 없지만 원조의 부분에서 그 신격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거나 만약에 어렵게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때 안상이라는 트리타고니스트의 캐릭터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죠. 여기선 절대 조력자지만 목도령에서처럼 그 소년처럼 자칫 어떤 그 불에랑을 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이는 지점이 있다면, 그때 이제 안상은 트리타코니스트에서 안타고니스트의 그 지위로 옮겨가게 되고, 그때는 이제 그 안상과 불에랑이 갈등을 하는 그런 더 복잡해지는 이제 스토리보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물 유형을, 그리고 인물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원형 안에서도 다양하게 변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목도령에서도 그 모기하고 개미가 두 개는 크게 나왔지만 거기에 만약에 소가 실렸다 그러면 그 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만약에 돼지가 생겼다, 더 탔다 그러면 돼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원형, 서사 구조의 원형인 기본 공식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내용의, 그리고 캐릭터의, 인물의 그 확장성은 열려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개연성도 있어야 하고, 현대에 온 매체이기 때문에요. 개연성도 있고, 그걸 통해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 포커스도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보는 그 문화 향유자에게 어떤 어필되는 그런 지점들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분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근데 어렵지만 하고 났을 때 그만큼 창의성과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는 기쁨? 그래서 참 이게 양가성인 것 같아요. 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막상 잘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그건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만든 하나의 그 결과물이 향유자에게 계속해서 어필되고, 그리고 무언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신물은 필인 만파식적이 신물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가야금. 근데 여기 가야금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반해서 이제 반파식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산의 형세는 거북이 머리처럼 생겼고, 그 위에 대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왕은 궁궐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 천종고에 보관했는데,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병이 났고,
가물 때는 비가 내리고 장마 때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으므로 만파식적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지금 우리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 이런 만파식적 같은 피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아마 그때 당대에도 그때 그 해상무역을 했고 그 겉다지 신화일처럼 대나무가 좀 많이 일어났고 대나무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부분에서 대나무가 이제 피리로 갔고 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그 불렀을 때 그 퍼지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담긴 어떤 그 진실성, 영혼,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그 정말 큰 재난, 병, 그 다음에 어떤 적군으로부터 다 이걸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피리를 하나의 국보로 삼았다. 그것은 정말 그랬냐 안 그랬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 기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의지할 어떤 하나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것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종교로 가게 되면 내가 믿는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어떤 존재가 우리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친한 그 나랑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친구지만 그 친구는 너무나 그 나무 같은 그런 어떤 존재처럼 내 옆에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만파식적은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식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파설화의 이제 서사적 특성을 보면요,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이고, 그리고 충효사상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신문왕과 효소왕과 원성왕대라는 세 왕의 실제 팩트인 그 임금대에 삼국유사에 3회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판타지가 결합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악기의 문화적인 상징성과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력이라든지 싸움이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악기는 예술이잖아요. 문화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당대의 국가가 우리는 문화적인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본적인 문화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이런 만파식적이 가지고 있는 의의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